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0월 3일 현재 미국 증시와 그리고 2020년 7월 미국 증시 환경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10월 3일입니다. S&P 500 선물 기준으로 우리 한국 시간 아침에 3580선대까지 내려왔어요. 이 지수대는 모건 스탠리가 연초에 금년도 저점 주가 지수라고 한 거의 비슷한 주가 지수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초까지 가장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었죠. 그런 모건 스탠리가 바닥이라고 한 S&P 500 지수대가 3500선이거든요. 근데 이 선까지 내려왔는데 나스닥 100이 포함되어 있죠. S&P 500에는.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스닥 100도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2020년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8.7%이고 실업률이 10%를 넘을 때 주가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때 나스닥 100이 1915였는데 7월 말입니다. 2020년 7월 말. 근데 2022년 지금 10월 3일 아침에 1890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2020년 7월 말보다 2022년 10월 3일이 더 주가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은 하락을 했는데, 증시 환경은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020년보다 지금이 좋아요. 우선 표부터 설명하면 2020년 7월에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8.5%예요. 그러면 GDP는 기업이 창출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실업률은 10%였어요. 기업이 어렵다는 거죠.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2022년 2분기 성장률인데 확정치는 마이너스 0.1%예요. GDP 성장률은 한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속보치, 주로 소비 증가율을 빨리 나오니까 속보치를 발표해요. 그 다음에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속보치는 2분기가 원래 2분기입니다. 마이너스 0.9였어요. 근데 잠정치는 정부 지출까지 포함하니까 0.6까지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출입 통계는 좀 더 늦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다 감안한 확정치는 0.1%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조금 어려면서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됐는데 그래도 0%에 가까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2020년 2분기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좋다라는 거죠. 실업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거죠. 즉 고용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는 통화도 보면 왜 이 보는 통화를 가지고 나오느냐면요, 대부분 국내 경제 전문가들 가지고 나온 통계가 보는 통화 통계예요. 보는 통화도 2020년 7월에는 4조 7,600억 달러 정도. 근데 2022년 7월에는 긴축을 한다 해도 5.7조 달러니까 1조 달러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좋다라는 얘기죠. M2 기준으로 하면 더 좋고요. 마이너스 8.5% 할 때는 돈 자체가 안 돌거든요. 그런데 성장률이 이제는 0% 내지는 3분기에는 플러스로 성장이 확실시 되고, 이 소비자 물가가 2020년보다 나쁜 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거는 가계의 문제예요. 도매 물가는 8월도 근원 물가입니다. 가격 변동폭이 큰
그 식품하고 석유 같은 것을 제외한 물가인데, 그것을 감안하면 도매 물가는 5.6%였거든요. 9월에는 4%대로 들어올 거로 확실시 돼요. 그런데 그러면 소비자 물가하고 도매 물가의 차이는 누가 가지느냐? 앞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기업이 가져갈 거다. 그 성장률을 보더라도 기업이 나쁘지 않고, 실업률을 보더라도 기업이 나쁘지 않고. 왜냐면 해고를 할 때 해고 안 한다라는 거죠. 인건비를 올려주고 가면서까지 고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0년 7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업 환경이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가게는 어렵지만은 우리는 가게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투자하는데, 기업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 소비자 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9월이 이제 3분기의 마지막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속보치 성장률이 나올 거예요. 속보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잠정치부터는 확 개선될 거예요. 잠정치에는 정부 투자 기간이 거기 들어가고 수출입 통계가 들어가는데 뭐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또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기업 이익은 오히려 2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이 수입을 하지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효과를 기업이 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높고 그 도매 물가가 낮으면 그것도 그 차이는 누가 가져가죠?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기업 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기업 이익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만 큰 폭으로 내렸다. 이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근하면,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시 환경은 2020년과 지금 2022년 10월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더 좋다. 지금이 성장률, 물가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실업률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낮다. 즉 고용이 많고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을 정도다. 해고를 해도 되는데 해고하지 않고 인건비를 올려주면서까지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고, 또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기업은 그 판매 가격을 할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했는데, 밤에 그 배가 출출해가지고 그 라면을 사러 갔더니만 약 한 20-30% 올랐더라고요. 6개월 전과 비교해가. 그 얘기는 뭐냐? 라면 회사는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돈 벌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또 도매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기업이 이익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그 고용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기업 이익은 훼손되지 않고 있다. 9월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10월 말이나 11월 10일 안팎으로 실적이 발표되겠죠.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률도 2분기가 확정치가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1% 정도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소비자 물가 안정되면 이제 소비 여력이 생기는데, 특히 유가가 10% 하락을 했다. 해상 운송, 그러니까 선박 임대료도 약 한 10% 하락을 했다. 이거는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기업한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는 통화도 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7월과 대비하면 1조 이상 증가했더라. 그리고 M2는 훨씬 더 증가했더라. 그렇다 하면 주가가 2020년 7월과 비교할 때 비슷하다는 이 자체가 비정상이다. 그러면 2020년이 고평가된 거거나 2020년 7월 고평가로 볼 수 있어요. 왜? 성장률은 마이너스 8.5%인데 주가는 지구가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장률은
계속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해 4분기를 보면 사상 최대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성장률에 이어가지고 전분기 대비를 한 것이 지금 2분기의 경우에는 1분기 대비 0.1%니까 기업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좋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충분하고 기업 이익도 수반되고 소비자 물가는 높지만은 기업은 도매 물가는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차이는 기업이 가져간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될 거 없다. 다만 이제 금리가 명목 금리가 그 2022년 9월에는 말 기준에는 3.8%입니다. 물론 10월 들어가지고 또 한때는 4%대까지 들어갔어요. 4.4%까지도 오르기도 했는데 어떤 명목금리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질금리, 즉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리 수준은 뭐 기업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가계의 경우에는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데 기업은 물가는 소비자한테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올라도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어려운 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량 기업 중심으로 S&P 500, 나스닥 100 정도면 그렇게 보면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 기업이기. 오히려 그 명목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를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리 수준은 높은 것이 아니다. 즉 기업은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한테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물가 상승 높은 금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2020년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는 뭐 기업에게 오히려 지금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지금 뭐 2020년과 같은 수준의 그 주가 수준은 지나치게 지금이 하락폭이 큰 거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금년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